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364페이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재화의 수입은 이제 어렵지 않고 간단한 거니까 이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 일단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게 보시면 이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보세구역으로 볼 거예요. 보세구역으로 이제 부를 거고, 이 구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제 인천 항구 아니면 이제 인천 공항에서 이제 관세가 유예된 지역,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이제 이 보세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이 되려면, 네, 첫 번째 배로 이제 들어온다고 할게요.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인데, 이게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이제 이게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 있는 사업자로 이렇게 물건을 보내면 이걸 재화의 수입으로 보겠다. 일단 첫 번째예요.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라고 나왔는데,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의 물품을, 밑에 있는 물품을 우리나라 영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가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이제 그걸 반입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이제 수입으로 보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냐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라고 써 있죠. 이제 이렇게 물품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뒤에서 이제 우리가 영세호를 배울 건데, 물건이 배에 실어지면 우리가 영해세율로 외국으로 보낼 거다. 그래서 부가세가 붙지 않는 이제 물건으로 외국으로 보내는 거를 우리 영세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2번인데,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하게 된 물품이죠. 그거로서 선적이 완료된 물품이어야 돼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선적이 완료되면 요거는 부가세가 붙지 않았어요. 그 배가 외국으로 가다가 다시 반입을 한다. 반입을 하면 요게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들어갈 때는 이걸 수입으로 보겠다. 그게 두 가지죠. 직접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된 물품이 있죠. 선적된 물품이 배에 실린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반입되는 것도 수입으로 보겠다. 이 두 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수입에 대한 개념이고, 이 중에서 이제 금액을 계산할 건데 그것도 미리 제가 할게요. 나중에 과세표준에서 나오는 경우긴 한데, 이렇게 A가 이제 B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세구역 내에서 넘어가는 요 지역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A가 B한테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게 있고, 재화의 공급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B한테 세관장이 이제 부가세를 부과시키는 요거 세관장이 B한테 부가세를 붙이는 요 재화의 수입이라는 이제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될 거다. 이 구분이 될 거고, 그럼 먼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세관장이 B한테 재화의 수입으로서 얼마를 이제 과세할 거냐 이건데, 요 과세되는 과세표준, 요 과세표준은 제가 미리 한번 써볼게요. 이 과세표준이 일단 관세의 과세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가격이죠. 그냥 가격에다가 우리가 관세를 붙일 거예요. 관세. 그래서 이거는 국가마다 이제 서로 이제 수입할 때 들어오는 일정하게 이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관세를 부과시킬 거고, 이 관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어요. 일단 개별 소비세, 그다음에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이거는 술에 대해서, 이거는 교통 에너지 관련된, 환경 관련된 물건에 대한 세금이 붙고, 얘네가 붙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이제 교육세하고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요. 특별세가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다 붙인 금액에 대해서, 관세는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가 붙는 건데, 다른 세금들도 다 붙죠. 요거 붙인 거에 10%를 부가세로 징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가세는 요게 다 붙은 세금의 10%가 붙어요. 그래서 요게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그래서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가 B한테 공급을 할 때는 요 과표도 포함한 금액으로 공급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4만 원에 공급을 했다고 할게요. 공급 가액이 있으면 이 금액이 포함됐다고 보셔야 돼요. 포함돼서 공급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밑에서 수입에 대한 공급은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우리 발행할 거기 때문에 A는 요걸 제외한 가격을 우리가 10%만큼 이제 과세 가격으로 해서 공급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금액을 계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요 금액을 다 계산한 금액이 15,000원이라고 했으면 15,000원을 이렇게 차감해서 수입에 대한 과표를 차감시켜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아니면 이제 요 10% 계산한 1,500원이 들어가면 1,500원을 나누기 10으로 나누시면 되죠. 우리는 단일 세율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화를 보시면 되는데, 그 364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밑에 뭐 그림은 이제 조금 비슷하게 다르게 보이겠지만 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365페이지에 보시면 재화의 수입시 과세 표준이라고 이게 나와 있죠. 이게 나와 있고, 그거를 재화의 수입과 재화의 공급으로 구분해서 항상 재화랑 용역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화라고 썼지만 용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붙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수입은 재화밖에 안 되겠지만 여기는 재화 용역 공급이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참고에 들어오는 것들은 요거예요. A가 여기 있는 혹시 D라는 자한테 아니면 여기 있는 C라는 자한테 공급을 서로 한다. 여기로 들어가는 건 재화의 수입.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 용역 공급. 얘네 둘끼리 공급하면 이거는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거는 그냥 재화 용역 공급이에요. 다 과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이고, 요로 밖으로 나가는 건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요거랑 똑같이 수입이지만 이제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재화의 공급. 얘네들도 재화의 공급. 그래서 지금 재화의 수입은 요거 하나만, 요거 나가는 거, 요거 나가는 요 경우만 재화의 수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세구역 내에서 외로 나갈 때만 수입이고 나머지들은 재화 용역 공급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나중에 과표까지 계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부수재화 용역 공급인데 이것도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이 부수재화 용역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좀 특이한 건데 이것도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세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일단 뭐라고 되냐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 공급이에요. 재화 용역 공급이 하나 있고 재화 용역 공급. 두 번째,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거 있어요. 부수되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시 우발적인 재화 용역 공급, 재화 용역 공급이 있고, 이건 재화 용역이에요. 재화와 용역이 이제 재화 용역, 그리고 또 재화와 용역 공급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건 부산물이라고 나왔는데, 부산물은 뭐랑 관련된 거냐면 주된 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주된 사업과 관련된 부산물이고, 요때만 우리는 이건 재화만 따지는 거예요. 이건 재화만 따지는 거지. 얘는 용역이라는 건 없어요. 일단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상태에서 이제 일단 먼저 주된 거래하고 부수 거래를 이렇게 볼게요. 이제 어떤 케이스인지. 첫 번째는 주 거래가 과세 거래래요. 근데 부수 거래가 이제 과세 거래일 수도 있고 면세 거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주거래가 면세 거래인데 이제 부수재와 부수 거래가 과세 거래일 수 있고 이제 면세 거래일 수 있다. 당연히 과세, 면세는 면세가 될 수 있는데, 과세와 면세와 과세가 들어가면 얘네들은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겸용사업자. 그래서 겸용사업자라는 거는 이제 과세 면세를 우리가 같이 하는 사업자고, 과세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가세를 이제 징수하고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지만, 면세 거래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과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해서 과세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면세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도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래했을 때는 얘네들이 겸용사업자가 될 건데, 이거는 주된 거래에 이런 게 약간 이제 부수돼서 나오는 거래래요. 그러니까 아예 주업으로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부수된 거래 같은 경우는 겸용사업자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해서 이거는 이제 원칙을 이렇게 뒀어요.
주거래 과세면 얘도 다 과세시켜라. 부수거래가 면세 재화라고 해도 재화 영역이라 해도 면세 과세를 시키고 면세가 주거래면 나중에 얘네 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면세를 해줘라.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넣어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처럼 CD라는 이제 게임을 이제 공급하는 게임 CD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요거에 대한 설명서인 책을 이제 우리가 같이 껴서 팔거나 아니면 반대로 요 면세례는 이제 우리 책 요리책이에요. 요리책을 공급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CD 동영상을 이제 넣어서 팔 때, 요거는 과세고 대표적인 책은 면세예요. 뒤에서 우리 면세되는 이제 재화 영역을 공부할 건데 대표적인 도서나 이제 이런 생필품 아니면 문화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면세를 해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면세고 얘가 과세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겸용으로 보진 않고 얘가 주니까 지금 얘가 주예요. 주니까 얘도 다 과세. 얘가 주니까 얘는 전부 다 면세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징은 얘네 둘은 다 세트예요. 세트. 얘네들도 세트고 이거를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팔면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종속적 거래라고 불러요. 이건 종속적 거래. 종속적 거래라는 거는 얘네들은 한 몸이다. 독립적으로 이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로 가는 이 거래들. 그러니까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영역 같은 경우는 이 독립된 거래가 아닌 종속된 거래로서 하나로 보겠다. 그래서 주가 과세면 이제 부도 과세하겠다. 이제 주가 면세면 우리 부도 이제 면세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얘네는 일단 주된 사업이 있어요. 주된 사업이 있는데 일시우발적 재화 영역이라고 해서 부수 재화라고 할게요. 부수 재화 영역을 쓸 건데 얘를 사업 자체가 과세 사업이 있어요. 과세 사업이 있고 이제 면세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부수적인 일시우발적이에요. 그래서 일시우발적 공급되는 부수 거래가 과세 거래가 있고 면세 거래 이렇게 할 때 이제 얘네는 어떻게 이제 다룰 건지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일단 결론부터 요 세 가지 면세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다 면세를 하겠다는 거죠. 면세. 그래서 이건 면세고 과세만 이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일단 사례가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업종이 제조업이에요. 이것처럼 재화가 이제 부수재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업종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보통 과세업이에요. 업 중에서 자기네 물건을 판매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또 물건을 판매하는 건 당연히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건데 얘는 일시우발적 공급이라고 해서 그거 말고 이 제조업에서 기계장치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연찮게 이제 기계장치가 이제 새로운 기계장치를 사서 이제 이걸 팔게 됐대요. 그래서 기계장치 판매, 기계장치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했을 때 제조업 있는 공장에 있는 토지를 매각했어요. 토지에서 매각을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각을 할 건데, 이건 어떻게 볼 거냐죠. 일단, 토지의 매각은 우리가 면세로 불러요. 면세. 토지 매각 자체는. 제조업자가 매각을 했다 해서 토지를 과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면세 재화를, 이건 그 대신 얘가 업이 아니죠. 업이 아니니까 일시우발적 공급하는 것들은 제조업자가 기계장치, 이건 과세니까 이건 과세를 할 거고, 이건 과세를 하는 거고, 이 토지의 매각은 우리가 면세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면세업을 하시는 은행업하고, 이제 은행보험인데, 은행보험 학원 같은 경우 인허가 받으면 우리가 면세를 해줘요. 은행업이나 학원에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뭘 팔 수 있냐, ATM기, 우리가 현금 지급기를 이제 매각을 할 때가 있고, 은행에서 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죠.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은행에서 토지 매각하면 토지 자체가 면세니까 면세도 된다는 걸 알겠지만 은행에서 ATM기 매각한다고 해서 요거를 일시우발적 공급은 과세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네가 업으로 하는 ATM기가 이제 ATM기 판매를 업으로 한다. 그러면 과세를 하겠죠 따로.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일시우발적으로 하나 팔았으니까 얘네는 면세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도 여러분들 하도 이제 은행이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본업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특정 업을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를 하던 합병을 하던 아니면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던 뭐 이런 거 아니면 집합 투자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들 모아서 이제 해주는 그 업종 같은 경우는 따로 과세로 열거해 놨어요. 본업은 면세인데 과세 업도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된 사업
에서 이제 어떤 게 하냐면 주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나오는 물건이 얘인데, 근데 거기에 딸려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부산물. 부산물. 다시 얘기 안 했지만, 여기서는 종속된 거래라고 했지만, 얘는, 이 둘은 당연히 독립적이죠, 독립적. 제조업은 따로, 얘 따로니까, 얘네들은 무슨 거래냐면, 독립된 거래예요. 독립된 거래. 그래서 얘와 얘는 독립적, 각각 따로 보겠다. 종속적, 독립적.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된 사업에서는 주산물이 이제 과세가 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딸려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있는데, 이게 과세도 나올 수 있고, 면세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면세 주산물 중에서 과세되는 부산물하고 면세되는 부산물이 있는데, 결론부터 제가 한번 써보면, 얘네는 둘 다 과세예요. 과세고, 얘네는 둘 다 면세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사례를 넣어볼까요? 대표적인 게, 얘네는 얘네랑 좀 달라요. 다르고, 쟤네랑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참치 통조림이래요. 참치 통조림을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있냐면, 제조하고 있어요. 제조하고 있으면 주산물은 통조림을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참치알이 나오죠. 참치알. 참치알. 참치알은 여러분들 농축수산의 임산물이라고 해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대표적인 면세인데 농축수산의 임산물은 면세고 그래서 얘가 과세면 얘는 면세. 그럼 겸용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진 않겠대. 부산물들은 주에 따라서 이제 과세시키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과세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밀가루가 면세 제품이에요. 쌀하고 밀가루. 근데 밀가루가 이제 계산이 되면 만들어지면 이제 밀기율이라고 해서 찌꺼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 밀기율은 면세로 열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 찌꺼기 같은 경우는 면세로 열거 안 됐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주가 면세니까 얘도 면세를 하자. 그래서 얘도 면세 되는 거예요. 면세로 열거 안 됐지만 부산물로 나오는 밀기율은 면세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무슨 거래냐면 얘네들은 무슨 거래? 종속된 거래는 아니죠. 이게 종속적으로 같이 묶어 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된 거래로 나중에 볼 거예요. 이 독립된 거래란 말 자체는 세금 계산서를 각각 끊어주라는 소리예요. 각각 끊어놓고 각각의 거래로 본다는 거죠. 참치 통조림은 이제 슈퍼로 갈 거고 참치알은 이제 일식집으로 가는 거죠. 각각 세금 계산서 끊어서 팔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수제한 영역 공급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박스에 지금 박스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과세 대상이고 이게 부수거래는 과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종속된 거래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세금계산서도 같이 발행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다음 페이지 366페이지에 보면 2번의 방가로 1번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후발적 공급이라고 해서 면세 우선의 법칙에서 면세를 들어갔으면 다 면세고 사례는 밑에 넣어놨으니까 얘는 독립된 거래라고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부산물이라고 해서 이것도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부수되는 이제 재화인데 이 재화 중에서 부산물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용역은 없어요. 이건 재화 용역이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제 오른쪽에 367페이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재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 재화의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이제 하긴 했었는데 이제 실질 공급 다음에 따로 배우겠다. 그래서 걔네들은 간주 공급은 재화의 간주 공급은 실제 공급은 아니에요. 실제 공급은 아닌데 부가세에서는 이걸 공급으로 보겠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의제 공급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간주, 의제. 이거는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은 의제 공급이라고 하고 실제 공급은 일단 아니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정해놓은 게. 여러분들은 일단 네 가지를 일단 첫 번째 쓸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써보고 얘기할 테니까 자가 공급. 첫 번째 자가 공급은 세 개가 딸려올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딸려올 건데 이건 좀 이따 쓰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 재화.
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될 건데,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재화, 폐업시 잔존 재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자가 공급은 그 중에 첫 번째가 얘네 세 개만 이제 자가 공급을 본다는 거죠. 면세 전용하던.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유지 전용 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따로 쓸게요.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 지금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하얀색으로 쓴 것들은 같은 취지다. 같은 취지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3번에 이제 판매 목적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직매장 반출이라고 표현할 건데, 이 직매장 반출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할 때 판매 목적으로 우리 부천 직매장으로 보낸 적 있죠. 그래서 그 직매장 반출하는 개념하고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보시고, 일단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면세 전용하고 제가 요거 중에서 이제 이렇게 5개를 먼저 설명할 테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여기다 좀 나중에 간단하게 또 뭘 쓸 테니까, 이 면세 전용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업자가 두 가지 사업을 한대요.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과세 사업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당연히 과세를 하죠. 과세 사업에서 매입을 하면 당연히 부가세 공제를 해줘요. 차감을 해줄 거다. 그 다음에 면세 사업에서 매출을 하면 당연히 부가세 과세를 안 해요. 면세 사업에서 매입을 해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면세에서는 공급을 해도 이제 부가세 과세를 안 될 텐데, 그래서 생각한 게 갑이 나는 과세를 위해서 이제 매입을 했다 이런 거죠. 과세를 위해서 매입을 해서 지금 1,000원을 매입할게요. 1,000원에 100원만큼 매입을 한 다음에 이 금액을 공제를 받는 거야. 이렇게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얘가 당연히 이거를 과세에 썼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를 면세에 사용한 거예요. 면세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면세. 사용하게 되면 이 면세 전용이라는 거는 과세에서 공제받은 거, 네가 여기서 만약에 매입을 했으면 공제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받았을 금액을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면세 사용하는 요거를 면세 전용이라고 부르고, 면세 전용이에요. 전용이라고 부르고, 이 면세 전용 시점에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 100을 다시 토해내도록, 뱉어내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게 면세 전용인데, 그럼 부가세 100을 돌려주는 거, 이제 세무서에 돌려주는 방식을 이제 취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어떻게 취했냐면 얘네를 과세시키겠대요. 이 금액을. 그럼 어떤 금액을 과세시킬 거냐는 뒤에서 배울 거고, 보통 이제 시가로 과세를 시키겠다. 이게 물건이었으면 물건의 시가가 이때 전용시키는 시점에 시가가 있을 텐데,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시가를 과세시킬 건데, 그걸 어떤 과세냐면 과세 표준으로 여기다 넣어서 이제 과세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냐? 1,000원짜리니까 1,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원이라고 하고, 그거에 10%만큼, 얼마만큼? 100원만큼 과세를 해버리면 이건 뭐랑 똑같아요? 100원을 추징한 거랑 같죠. 그래서 이 면세 전용은 나중에 이제 금액은 배우겠지만 이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네가 매입한 이 매입세액을 추징할 목적으로, 우리 추징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 공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산한 물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생산한 사업에서 이제 매입했던 거, 생산했던 거, 이런 것들을 면세 사용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과세시키겠다. 이런 개념이고, 그거랑 같은 게 이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다 같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사를 이제 사업체를 하나 이제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냉장고를 샀어요. 지금 냉장고를 샀는데, 그걸 어디에서 샀냐면 사업장에서 산 거예요. 사업장에서 사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나서 그거를 냉장고를 집으로 갖고 가게 되면 그건 개인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때 냉장고 구입 비용이 만약 200만 원이었으면 20만 원의 부가세로 토해내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개인적 공급이고, 이 사업상 증여라는 거는 이 접대인데, 접대. 거래처에
우리 물건을 공짜로 보냈어요. 공짜로 보냈다. 한마디로 접대를 한 거죠. 접대 목적인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불공제 사항에 했어야 될 걸 공제 받았으니까 이 사업상 증여도 그거에 대한 시가만큼 과세시키겠다. 그래서 이것도 물건을 무상 공급한 거 있죠, 회사가. 회사의 제품을 무상 공급하면 다 사업상 증여가 돼요. 사업상 증여가 된다.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자. 회사가 이제 재고, 이제 물건을 사다가, 상품을 사다가 1,000만원치 샀어요. 100만원 공제 받은 상태에서 너무 안 팔려서 폐업을 한대요. 그럼 폐업을 하게 되면 얘가 그 매출로 통한 이제 매출 세액이 납부가 됐었어야 되는데 매출 이제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팔더라도 부가세를 내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얘는 이미 공제를 받아갔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폐업을 하게 되면 네가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 뱉어내고 나가라는 거죠. 다 같은 취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유지전용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영업용이다. 이건 뒤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매입세 공제할 때 한 번 더 배울 거니까 그때 한번 지금은 간단히만 소개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라고 불리는 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자동차를 산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동차를 산 건데 요게 아닌 거, 비영업용 소형수용차가 아닌 예외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경차, 경차, 이 1000cc 미만짜리, 1000cc 미만인데 미만 경차가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합차인데 우리가 카니발처럼 이제 9인승 이상인데 요거처럼 얘네들은 승용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입할 때 회사가 요거를 구입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거는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업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운수업,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자동차예요. 판매, 임대업. 당연히 이제 얘네들은 부동산을 판매하면 안 되죠. 자동차를.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학원. 뭐 등인데, 얘네 업종은 자동차를 사면 공제가 가능하다. 가능해요. 이 이외에 승용차는 공제가 안 돼요. 근데 얘네는 상관없어요. 얘네는 무조건 공제받고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업종에서 이제 공제를 받았죠, 여기. 그래서 공제를 받은 거고, 공제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운송, 택시를 하는 이제 사장이 택시를 이제 사면서 뭐도 샀냐면 자기 차, 벤츠도 하나 샀대. 택시로 이제 운영하려고. 근데 벤츠를 하는 상태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를 매입세 공제받은 걸 뱉어내셔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를 유지전용했다는 거는 공제받은 차량에 대해서 우리 그 금액에 대한 걸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업종대로 이제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거를 추징하겠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근데 이제 오해하실 게 뭐냐면 회사에 영업용으로 쓰는 승용차들이 있어요. 회사에.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사서 그걸 쓰고 있다. 걔네들은 일단 구입할 때 공제를 받아요, 못 받아요? 공제를 못 받아요, 걔네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죠. 걔네들은 요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대상이 아니다. 얘네 대상은 얘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그래서 요거만 우리가 유지전용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거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 매입세 추징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건 뒤에서 이제 매입세 할 때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다시 나올 테니까, 지금 이 5가지, 얘네들 5가지 특징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은 것은 당연히 추징을 간주공급을 할 건데,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추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367페이지 거기 맨 오른쪽에 뭐라고 되냐면 매입세액의 불공제분이라고 써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불공제당한 거를 불공제했어요. 공제가 아니야. 공제 못 받은 상태에서 불공제한 거를 갖다 쓰던 말든 상관이 없죠. 매입세액 추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5가지는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해서는 공급유제로 보지 않겠다. 얘네만 좀 달라요. 얘네만 좀 다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볼 게 얘네 둘을 볼 건데,
얘네 둘에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예외 중요하니까 이것도 예외도 같이 보시고, 예외. 제가 이제 책하고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뒤에 어디 있냐면, 거기 370페이지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일단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건 다시 설명할게요. 공제 못 받은 건 따로 이제 보시고 2번, 3번인데 직장 보시면 직장 체육비, 체육비, 연회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복무화, 작업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회사에서 이제 우리 그거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음료수 만드는 회사야. 음료수 만드는 회사를 자기네 제품을 뭘로 사용했냐면 이제 행사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행사 물품으로 이제 같이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 것들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 작업 복무화처럼 쓰인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제 입고 다니는 건 이제 안 되는 거고 작업복처럼 이제 마크가 새겨진 이제 작업 복무화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사용한다. 그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추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에서도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1번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2번, 3번, 4번 보시면 돼요. 2번, 3번.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죠. 무상견본품. 그래서 거래처에 물건을 보냈어요. 안 되죠. 물건 보내면 간주 공급이에요. 근데 물건을 견본품으로 무상으로 보낸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넘어가겠다. 근데 유상견본품 안 돼요. 그래서 제외인데 그 예외적으로 유상견본품은 당연히 과세예요. 이거는 과세가 되는 거다. 유상견본품. 그래서 이건 과세고 무상으로 갔을 때만.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무상 물품은 요거는 괜찮다는 거죠. 특별재난지역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건회사에서 수건을 많이 보내줬는데 그렇게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수건을 보내면 그거는 이제 사업상 증여는 아니다. 부가세는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순전 물품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광고선전 물품이라고 해서 거래처에 우리가 우리 물건을 써보세요. 견본품은 아니고 그래서 광고선전으로 이제 물건을 보내는 거. 이건 당연 사업상 증여죠.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불특정 다수인한테 다수인이라고 해서 이제 길에서 이제 나눠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요거 사업상 증여를 안 보겠다. 거래처에 보내는 광고선전 물품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분들 개인적 공급 중에서 회사에서 쓰는 것 중에 경품 그럼 경품으로 나가는 것들 있죠? 그거는 과세예요 당연히. 그래서 경품은 과세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 체육비 연회비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경품으로 이제 무슨 노래자랑 한 다음에 뭐 콜라 10박스 이렇게 준다 예를 들어서 그건 과세시켜야 돼요. 그건 부가세는 내셔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뭐 사업상 중에 5번은 안 보셔도 되고 폐업시 잔존 제한은 폐업한 시점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다 나머지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은 것들은 다 이제 뱉어내고 추징하고 나간다 이런 개념이죠. 폐업했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부가세 공제 받은 거는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370페이지에 개인적 공급의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이 노란색 요거 3번 빼고 나머지 얘네들은 특징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은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개인적 공급이 아니라고 했죠. 그 중에 여러분들 여기다 잠깐 쓸게요. 사업양도라는 게 있어요. 사업양도. 제가 사업양도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제 사업자가 B한테 뭐라 할 거냐면 PC방을 양도해 볼게요. B한테 PC방을 양도하게 되면 요걸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는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과세가 안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아서 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포괄양도는 부가세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거래할 때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 얘는 당연히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이 PC를 가지고 와서 B가 개인적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친구들한테 뭐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나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불공제된 거를 우리가 개인적 공급하면 어차피 과세를 안 한다고 했죠 금방. 근데 얘네도 안 할 거냐?
근데 얘네는 얘가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공제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사업상 증여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 양수인이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아니면 폐업, 예를 들어서 대부분 폐업이 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이때는 추징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 사업 양도에 의해서 사업 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은 제외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세를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과세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공제받은 거 폐업하면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까지 설명하면 이제 이것도 설명했고 했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 과세 표준 금액 계산할 건데 금액 계산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인데 이건 지금 잠깐만 보여드리고, 지금 5가지, 지금 1번부터 이제 1, 2번하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잔존자 이 5가지는 과세 표준을 일단 비상각자산과 상각자산으로 나눌 거예요. 이 비상각자산이라는 건 보통 원재료, 제품, 상품처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고, 얘네는 이제 건물이나 기계장치처럼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상각하는 자산, 비상각자산인데, 비상각자산은 해당 면세 전용하는, 개인적 공급하는 그때의 시가로 과세를 시키겠다. 이런 개념이고, 이 상각자산인 거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제 이거 매입세 공제 받았냐면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이제 공제 받았는데 거기 안에서 그 건물에서 학원도 같이 하겠대. 근데 학원하고 같이 만약에 이제 쓰겠다고 해서 매입했으면 이걸 다 공제 안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공제 안 해주고 이 부분만 공제 받았을 텐데, 근데 학원을 나중에 조용히 사용하고 있으면 요만큼 이제 면세 전용으로 추징할 거예요. 그래서 추징할 때는 요거는 시가가 아니고 간주 시가라고 해서 그 금액을 이제 계산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과표를 계산할 거니까 요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계산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지금 면세 전용했고 이것도 이제 설명을 간단히 했으니까 그때는 얘네만 얘기한다고 했죠. 일반적인 업종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업종은 아니고 얘네에서 공제받은 것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주 공고를 보겠다는 거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한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 예외적인 거 꼭 아셔야 되고, 사업 양도 부분은 얘가 공제받으면 얘가 폐업하거나 개인적 공급됐을 때 과세를 하는 거야. 이거는 하는 거고, 이제 요거 하나만 남았죠. 요거 하나만 제가 설명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요건 따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판매 목적,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제 직매장 반출이라고 써요. 직매장 반출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업자가 이거 앞에서 한번 본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고, 이제 뭐가 있냐면 부천에 직매장이 있어요. 직매장은 제가 사업장 설명할 때 얘기했죠. 우리가 직매장은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그래서 사업장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이제 만들어다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당연히 이거 공제 받겠죠. 공제받은 공장에서 물건 만든 상태에서 직매장으로 물건을 이제 보냈죠. 보내서 직매장에서 외부 이제 3자한테 물건을 이제 판매하면, 그때 얼마에 판매했냐면 이제 5,000원에 판매했대요. 5,000원에 500에 부가세를 받아갖고 이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매출세, 매입세 그렇게 계산하면 공장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매출은 없다 할게요. 지금 계산서 발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매출은 없고, 매입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얘네들은 환급이 나와요. 매입이 더 크다. 그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돌려줘요.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이고,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500원의 매출세액과 이제 매입은 얘가 이제 준 게 없으니까 매입은 지금은 없죠. 그래서 지금 500원에 대한 납부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환급이고, 요거는 납부가 돼요. 둘 다 신고는 했는데, 신고를 언제 할 거냐? 신고는 7월 25일 날 신고를 할 거예요. 일기 때. 2기는 1월 25일 하고, 납부는 바로 해요.
바로. 근데 환급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환급은 이제 30일을 준다고 했죠. 30일 이내에 환급을 한다고 해서 보통 8월 24일 환급 들어오죠. 이게 환급이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이 두 개인 건데 이 사업장을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이런 사업자들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신청을 하시면 된다. 신청을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00원을 500원과 상계한 납부를 얼마만. 그래서 실제로 400원만 이제 납부하도록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400원만 납부하도록.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하면 얘네는 굳이 이거를 공급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하냐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은 좀 이따 쓰고. 두 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을 얘는 했고 얘는 하지 못한 사업장이에요. 그럼 못한 사업장은 이렇게 못하잖아.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방법이 없냐. 신청을 못했으면 얘네는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보래요.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보라. 그래서 공급으로 보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래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당연히 동그라미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준다는 거는 이렇게 공급으로 하는 걸로 봐라. 그러면 이제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금액은 보통 원칙은 시가예요. 그래서 시가가 아니고 원가 이거 받은 거. 그래서 여기다가 1,000원에 100원으로 그냥 이렇게 공급을 시키래.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주래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요 부분은 따로 쓸게. 얘가 공급을 세금에서 발행했으니까 100에 대한 매출색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은 그대로 100이니까 여기서 납부 금액이 0이 나올 거고 요걸 받아왔기 때문에 얘는 500원에 매출해서 100을 차감해서 400원에 우리가 납부색이 나오는 거죠.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그냥 납부를 저렇게 하니까 상관없어서 공급을 안 봐도 되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안 한 사업자들은 이걸 공급으로 보기만 하면 똑같아진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요 금액을 공제된 금액을 추징할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걸 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의 취지는 자금 부담 완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걸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처럼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했으니까 얘는 공급을 안 보시면 돼. 이렇게 안 보시면 되는데 혹시 얘네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면 어떡할 거냐? 만약에 예외적으로 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버렸으면 이거는 그냥 밑에처럼 공급으로 보셔야 돼.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발급이 됐으면 나가니 재화의 공급으로 이제 봐야 되는 케이스다. 그래서 얘네는 어쩔 수 없는 예외사항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공급으로 안 보지만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으면 공급으로 보는 게 예외다. 그러면 이제 요거 잘 보시고 취지가 다르죠. 지금 나머지 5개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매입세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책에 일단 거기 어디 있냐면 369페이지 36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판매 목적 다른 사업장의 반출, 이게 직매장 반출인데 색깔을 다르게 해서 매입세 공제 여부도 상관없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와 다른 취지가 들어왔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가 공급 안에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소형체 유지 전용,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밑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두 개 구분된 거 확인해서 꼭 중요하니까 보시고 개인적 공급 설명했고 사업상 증여 설명했고 폐업시 잔존제한 설명했죠. 그 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이거는 취지를 설명한 거니까 앞에서 요약한 거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참고도 불공제된 거 공급을 안 보는 거 앞에서 했었죠. 보시고 마지막으로 할 게 참고 세 번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이것도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취지는 다 아시겠죠?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자가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자가 공급. 얘네들은 그냥 집에 갖고 간 거고 거래처에 보낸 거고 폐업을 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자가 공급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회사에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거를 우리가 공급으로 얘네 셋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거 판매장으로 보낸 거고, 얘네는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구입한 거를 사용하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를 면세에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만 우리가 자가 공급으로 과세를 할 거고, 그 밑에 있는 1번부터 5번처럼 얘네들은 자가 공급이긴 한데 뭘 안 하겠다? 과세를 안 하겠다는 5가지예요. 시험 같이 잘 나오니까 얘네만 과세한다. 1번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거기 보시면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 그러니까 판매 목적이 아닌 뭘로? 원재료 사용 목적 반출은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5번도 보세요. 불량품 교환이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진열 목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판매 목적은 안 되는 이게 과세인데 진열 목적으로 보내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처럼 자기의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용 사용 소비, 3번에 수선비 등 대체, 4번에 사후 무료 서비스를 위해서 회사의 제품을 사용. 이런 것들은 제품을 이제 자가 공급했으니까 과세다? 아니에요.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1번부터 5번은 얘네 셋은 특징이 얘네 둘은 매출하고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매출을 기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과세를 하겠다는 거지만 얘네는 1번부터 5번 특징은 매출에 기여를 하는 애들이에요. 매출에 기여를 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선비 등 대체 사용했다. 수선을 안 해주면 나중에 물건이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판매한 걸로 보진 않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간접적인 매출 활동에 기여한 애들은 이렇게 공급으로 이제 보지 않는 케이스로 나오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가 공급은 얘네 셋만 있고 얘네는 아니다. 그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 얘네들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중요한 거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이제 공급 시기하고 공급 장소 보도록 하겠습니다.